잘못했다. 이거 동전 하작 했어야지. 그래야 요정용 나가고 3코 나가고. 이거는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해보죠. 근데 지금 문득 생각이 든 게, 이거는 뭐 개인적인 견해예요. 이게 맞다는 건 아니고, 하스 대회보다 실력이 더 중요할 것 같아. 개인적인 견해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봤을 땐 그래. 성대모사 잘 못하는 사람들 거기 가서 절대 우승 못합니다. 근데 하스 대회보다 실력이 더 중요한 대회는 뭐 많죠.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하스 대회는 그만큼 실력 게임이 아니다. 실력의 요소가 없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이 다음에 뭐 HIT 나와서 뭐 몇 강에 갔어. 근데 뭐 그럼 내가 한 게 다 뽀록이냐? 그 말이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대회들은 다 하스 대회보다 실력이 중요합니다. 이 장르 불문, 축구부터 야구까지, 게임 뭐 롤까지 쳐서, 하스 성대모사 대회까지. 하스 대회보다 실력의 요소보다 운의 요소가 큰 그 비율을 찾을 수 있는 대회가 거의 없어. 그래서 내가 항상 방송에서 하스가 운빨 게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특정 네임드 유저들이라든지 그 우리나라에서 그 잘한다고 이제 알려진 분들 있잖아요. 스시오님 같은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스 게임 룰 자체가 대회를 하면은 운이 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 저의 지금 이론의 반론을 제시를 하려면은, 아니다. 잠깐만요. 이러이러한 대회들이 있더라 라고 반론을 제시하셔야 돼. 그냥 아무거나 생각해도 대부분 하스 대회보다는 실력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스 대회보다 우승 상금이 좀 더 적은 경우, 우승 상금이 진짜 없다시피 한 그냥 인터넷에서 사람들끼리 노는 대회, 그런 것들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하스 정도 규모의 대회에서 하스 정도로 운이 중요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단 부대장 각이 잘 안 나오는데, 저걸로 사사로 직공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맞게 하셨죠? 다른 방법은 2 잡는 거 정도 차이. 그럼 화작이 안 잡히니까. 근데 저거 4, 5 잡으려면 어차피 또 지금 공이 모자르고, 저분이 맞게 하신 것 같아요. 뭐 대회는 전설이랑 랭크 게임이랑 또 조금 다른 거는 맞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실력이 동급인 유저들, 실력이 엇비슷하거나 크게 차이 없는 유저들 끼리는 운빨이 심하게 작용한다 이거죠. 아, 이건 그냥 다 정리는 해야겠고. 전장으로. 그러면 어떤 쓸데없는 카드를 내냐인데, 얘가 4코스트다 보니까 얘를 낼래. 내가 나서야겠군요. 네가 나서라. 얘를 핸드에 갖고 있어. 얘는 나중에 힐할 때 써도 되고, 얘는 3코스트 남을 때가 써도 되는데 지금 4코스트 남으니까 제일 쓸데없는 거.
이거 1, 2 잡으려면 어차피 화작 쓸 시간 없어요. 나 스톰윈드도 내고 싶고 1, 2 잡으려면 어차피 공 1, 2 이상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엄청 빠르고 강력하게 치라고. 여기서 이제 이걸를 잡고 성견자로 힐하고 얘를 내면은 불기둥 맞고 다 죽겠죠. 그럼 이걸를 잡고 부대장을 내거나 스톰핸드 용사를 내거나. 근데 지금 7코스트 남았으니까 해볼까? 그러니까 하스는 대회에서 실력을 논할 때 플레이어의 실수가 제일 1순위가 돼요. 아, 쟤 실수했네, 쟤 못하네. 근데 다른 게임들은 안 그래요. 우리가 TV에서 축구를 보잖아요. 누가 공 놓쳤다고 못하냐, 누구는 공을 안 놓쳤다고 패스 실축 안 한다고 메시는 잘하고, 다른 어떤 사람은 패스 실축해서 욕을 먹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잘해야지, 아, 쟤 잘하네, 쟤는 남들보다 좀 못하네 해서 되는 건데, 하스는 실력의 요소가 너무 없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냐 안 했냐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결국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화염구 맞고 안 죽네.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낸 거야 이거. 7코스 들어와서 진짜. 근데 화염구랑 양변 안 맞게 됐어. 그니까 지금 상거 메타인가요? 상거 메타인지는 몰랐어. 이거는 무조건 잡아주고, 화작을 내자니 양조사로 요걸 가져가면 좀 쌤쌤이고, 차라리 얘로 이걸 잡고 화작에 죽으니까 힐을 넣어주고 요거는 치고. 부대장 양조요? 아니 근데 양변을 그 정도로 아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부대장이 더 아까워. 양변이 투기장에서 산악거인 잡으면은 그게 제일 베스트지, 뭐 뒤에 또 실바나 데스윙이 있을지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가 더 있을 줄 몰랐어. 부대장이 차라리 아깝다 이거죠. 왜냐면 하나를 이렇게 더 내면은 대부분의 고코스타수는 도발이 없고 패면 죽잖아. 노스랜드로 반드시 승리하리라. 투기장에서 되게 안 좋은 카드인데, 저분이 지금 저랑 매치가 됐다는 거는 거의 1패 정도? 한 6승 1패? 5승 1패? 그 정도면은 보통 매치가 되잖아요? 그게 좀 나는 신기하네. 이해가 안 가. 상거는 되게 안 좋은 카드고, 투기장에서 결국 어떤 카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거 확인하시는 제일 편한 방법이 그 트럼프 리스트를 보는 방법. 그리고 이제 트럼프 리스트는 너무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편의를 뒀고자 탑그레이더 리스트란 걸 만들었죠. 탑그레이더 리스트가 건바상 카드들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적어도 산악거인 같은 카드들이 얼마큼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그렇게 리스트를 따로 안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카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일일이 초보분들은 다 알아보셔야 되거든요. 일일이 자기가 써보고, 자기가 산악거인 한번 집어봐, 용왕거인도 한번 집어보고. 그래서 아, 요게 안 좋다고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겠다. 근데 이미 나는 골드는 날렸어, 그러면 걔네들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좀 더 그러지 마시라고, 좀 더 골드 날리지 마시라고 제가 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그 화용구 같은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저는 하스스톤에 있어서 몇몇 확률 조작론자긴 한데, 투기장에서 카드 3장이 나오는 확률은 똑같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확률 공개했었죠. 그 픽할 때 희귀 등급 뜨를 확률이랑 영웅 등급 뜨를 확률이랑 전설 등급 뜨를 확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카드 3장 중에서 한 장이 나오는 건데, 이 게임에 존재하는 모든 카드 중에서
그렇다면은 화영구가 그 많은 카드 중 한 장이죠. 물론 나오면은 보통 집긴 하기 때문에 게임에 나올 확률은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종자 같은 거는 나와도 잘 안 집고 화영구는 능력이 좋으니까 나오면 집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상대 법사랑 할 때 화영구를 만날 확률이 종자를 만날 확률보다 확실히 높아요. 하지만 아무튼 내가 덱을 구성할 때 화영구는 얼마든지 안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런 거를 일체 신경 쓰지 마셔야 돼요. 불기둥 같은 것도. 심지어 불기둥이 없었으면은 제가 지금 7승 0패 올 때까지 한두 판은 졌을 거야. 한 판은 확실히 졌고 그 흑마우사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엄청 크게 주는 카드인데 안 나왔으면 어떡해. 나왔으면 그냥 집으면 되는 거고 안 나왔으면 그냥 안 나온 대로 게임을 해야지. 마법사로 할 때 진짜 나는 연구가 한 판 했는데 안 나왔어. 나 운 없더라. 주술사로 했는데 불정 안 나왔어. 나는 주술사 못하겠네. 불정이 안 나오더라. 성기사로 했는데 지는 거만 나왔어. 신성화 안 나왔어. 그거 그냥 해야 돼요. 광역기요? 덱은 삭제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덱은 삭제하고 그러니까 일단 투기장을 처음 접할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그러니까 없이 그냥 나는 계속 투기장에 들어가겠다. 열심히 1큐에서 골드 모아서 투기장에 들어가겠다. 그분들은 이제 몸소 체험으로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다 좋습니다. 게임의 재미도 느낀다면은. 근데 그런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제 뭐 직장도 있는 분들도 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러니까 게임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투기장을 잘하고 싶다. 좀 더 빨리 골드를 모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서 투기장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서 공략을 쓰시는 분들 글을 참고해서 투기장의 개념을 익히고,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한다는 표현을 하죠. 사실 공부하는 거죠. 할 시간에 게임을 안 하고 다른 이론을 접한다는 거는 그 게임을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공부파죠. 나는 이제 교과서만으로는 안되겠다. 참고서를 좀 참고하겠다 해서 다른 분들의 이론을 참고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장을 즐기는 방법에 있어서 저는 전자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거의 다른 분들 거를 안 봤어요. 근데 반면 저도 처음에는 못했고 그 실력에 있어서 발전을 하기까지는 EKOP와 트럼프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 해외 EKOP라고 예전에 초창기에 투기장 방송하시던 분이 있는데 제가 영어를 진짜 더럽게 못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떠드는 방송에 아예 그냥 어떤 단어도 못 알아듣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분한테 뭐를 배웠냐? 그분이 픽을 하는 것과 이제 초반 2코스트 3코스트 낼 때 정리하고 직공하고 그런 거만 그냥 보고 배웠어요.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 공부에 있어서는 좋은 공부의 예가 있고 안 좋은 공부의 예가 있습니다. 저는 EKOP나 트럼프같이 잘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지도 않았어. 그분들 생방송으로 단 한 번도 본 적 없고 저는 트위치를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유튜브에 녹화된 거 몇 번만 봤는데 실력이 쑥 는 거야. 거기서 정석을 배웠으니까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나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냥 혼자서 독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공부하는데 많이 안 들였지. 근데 안 좋은 얘들은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좀 못하는 분들이 입을 터는 경우가 있어요.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근데 초보분들은 대부분 내가 초보니까 저분들이 하는 말씀이 맞겠구나 하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거는 초보분들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 약을 판 분들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잘하지도 않았는데 조금 거만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공략은 안 썼어. 나 혼자 거만한 건 아무 상관없어. 나 혼자 교만한 거는. 근데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이 이제 요거 3장 중에 뭐 집을까요? 무조건 저거 집으삼.
그래서 저거 집었는데 사실 그거는 집는 게 오답이었던 경우. 그런 게 이제 인펜에 가면 아주 많거든요. 초보분들은 모르니까 그냥 말하는 그대로 따라하고 아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감사한 게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시중에 나온 투기장 이론 중에서는 이거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론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그 중에서 제일 큰 이론 중 하나가 드로우에 대한 이론. 그 다음에 그거랑 또 삐까뜨는 말도 안 되는 사기 이론 중 하나가 광역. 투기장에서는 광역기랑 드로우가 제일 중요하더라. 근데 저희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광역에 대해서 가끔 온다님이 물어보셔서 지금 이 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투기장에서 좋은 덱, 좋은 카드 그런 것과 혹은 고승하는 데 있어서의 조건과 광역이 내 덱에 몇 장이 들어있느냐, 그거는 완전히 별개,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1%의 상관도 없어 솔직히. 이 덱은 광역이 없으니까 몇 승 한다, 그런 거 없어요. 0. 몇 %는 상관이 있고 1%도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마법사의 불기둥은 진짜 좋은 카드입니다. 저도 한 장 겨우 찾았고 거의 보이는 대로 픽을 하게 되고, 진짜 불기둥 때문에 어차피 이길 판 불기둥만 아니면은 이길 판을 불기둥 맞고 지고, 혹은 절대 역전이 안 나오는 판에 불기둥 써고 이기고 다 좋아요. 근데 그거는 불기둥이 광역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불기둥이 불기둥이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대마보스 안토니다스가 전설 등급의 하수인이고 7코스트예요. 거대 화염전차가 전설 등급이고 7코스트예요. 둘 다 마법사 전설이죠. 이거 똑같은 카드인가요? 그러니까 불기둥을 광역이라고 표현할 거면은 대마보스 안토니다스는 하수인이라고 표현하거나 전설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전쟁 골렘이랑 그냥 똑같은 카드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광역이란 건 그냥 편의를 위해서 카드 한 장을 여러 명한테 피해를 입히더라, 혹은 이제 MMORPG에서 오신 분들이 와우라든지 광역기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지, 불기둥은 그 능력 자체로 7코스트에 4점을 준다는 이런 특징이 있는 카드지, 이거는 광역이다라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게, 이것도 광역입니다. 그러면은 불기둥이 없는 덱은 아쉬운 대로 신비한 폭발을 픽을 해야 되나요? 신비한 폭발은 투기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급의 카드예요. 신비한 폭발은 투기장의 제한보다 조금 안 좋은 카드예요. 투기장의 제한보다 조금 안 좋은 카드입니다. 근데 투기장에서 광역은 꼭 한 장은 있어야 돼. 광역은 꼭 2장은 있어야 돼. 이 덱은 광역이 없어서 7승 이상은 힘들겠네요. 이런 분들 계시던데, 그럼 법사가 덱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28번 픽에서 신비한 폭발이랑 물의 정령이랑 화염구 나왔어. 근데 불기둥이 없는 덱이야. 그러면은 광역은 꼭 한 장은 있어야 되니까 좋은 덱이 되기 위해서는 신비한 폭발을 집어야겠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고 안하고의 차이로 인해서 그 투기장의 기력이 항상이 발전이 되는가, 자기가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가, 투기장의 실력에 있어서, 아니면 계속 그 더 아래에서 더 낮은 곳에서 안주를 하는가,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광역이 좋은 카드가 아니라 좋은 카드가 좋은 카드고 안 좋은 카드가 안 좋은 카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기둥은 좋은 카드인데 불기둥이 광역이어서 좋은 게 아니라 불기둥이어서 좋다는 거죠.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사제로 할 때 신성한 폭발이 뭐 꼭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신성한 폭발은 능력 자체가 신성화에 비해서는 안 좋지만은 걔는 성기사니까 걔 능력 자체가 준수합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거고, 심지어 신성한 폭발이 한 장도 없는 덱에서 서리바람 서린이랑 신성한 폭발이 나왔다. 저는 보통 서린 집어요. 보통 누구나 서린 집는 게 이득입니다. 이미 사코가 하수가 아주 많다면은 신비한 폭발 집는 게 이득이지만은. 근데 서리바람 서린이 광역인가요? 얘는 광역도 아니고 드로우도 아닌데 노원 발명가나 신비한 폭발보다 우선적으로 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카드를 집는 거지 광역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불기둥이 한꺼번에 여러 명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카드 한 장으로 여러 장의 카드 가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카드인 거고요. 드로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늘빛 비룡은 공채가 아주 좋습니다. 페이드 영향도 크고 주문 공격의 옵션도 붙어있고 드로우까지 하나 하네.
그러면 이거는 좋은 카드인데 하늘빛 비룡이 드로우 카드여서 좋은 카드가 아니라 하늘빛 비룡이어서 좋은 카드라는 거죠. 드로우 카드여서 좋은 거라면은 드로우 자체로 치면 효율은 똑같아요. 풋내기 기술자 어딨지? 얘도 전함으로 카드 한 장 뽑고 얘도 한 장 뽑습니다. 그럼 둘 다 드로우 카드니까 둘 다 중요하겠네.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늘빛 비룡은 공채가 사산화되기 때문에 서린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 거지만은 노움 발명가의 경우는 이 덱은 드로우 카드가 한 장도 없어. 드로우 있어야겠네 하고 노움을 집으면서 서린을 버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노움이 4코 2사의 필드에 내고 카드 한 장 뽑는 것까지 합쳐도 그것보다 그냥 서린 하나 내는 게 보통 좋습니다. 카드 뭘 뽑을지 어떻게 알아? 타우렌 전사 같은 거 내 덱에 들어있는 게 투기장이에요. 가시덩굴 사냥꾼 정도면 준수해. 투기장에서 그런 거 하나 주는 거야. 그것보다 그냥 요거 하나 내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카드 이론에 있어서 그 카드의 효율을 보고 집는 거지 어떤 카드의 특성, 이 덱은 무기 카드가 없으니까 무기 한 장은 있어야겠지, 이 덱은 드로우가 없으니까 드로우 한 장은 있어야겠지, 이 덱은 광역이 없으니까 광역 한 장은 있어야겠지, 이런거 광역이 없으니까 광역 한 장은 있어야겠지. 그런 거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냥 뭐든지 끝이 없어. 이 덱은 첨보하수인이 없으니까 첨보하수인 하나는 있어야겠지, 이 덱은 질풍하수인이 없으니까 질풍하수인 하나는 있어야겠지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 똑같은 말인데 첨보랑 질풍하수인이 몇 장이냐 세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결벽증이 아주 심한 사람 말고는 내 덱에 투기장 덱 구성할 때 첨보하수인이 몇 장이냐 질풍하수인이 몇 장이냐를 세는 사람은 없어. 근데 광역이 몇 장이냐, 드로우가 몇 장이냐, 또 뭐 있죠? 침묵이 몇 장이냐, 침묵. 그런 거 세시는 분들은 꼭 있는데 그게 사실 그 전자와 후자가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똑같은 이론이네요. 그거는 침묵이 내 덱에 한 장도 없건 한 장이 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작 침묵 필요할 때 내 덱에 한 장 침묵 주문 파괴자 있다고 해서 걔가 내 핸드에 들어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심지어 얘가 두 장이 있어도 상대가 막 벨렌 걸고 막 공방 막 공채 10 넘는데 내 핸드에 안 들어오면 그만이야. 반면에 주문 파괴자가 물론 핸드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4턴에 상대 침묵 걸 거 하나도 없는데 얘가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픽을 할 때 이제 28번 픽에서 29번 픽에서 서리바람 서린이랑 주문 파괴자가 나왔어. 근데 내 덱에 침묵이 한 장도 없네. 그럼 침묵은 한 장은 있어야겠지 하고 주문 파괴자를 집었어. 그럼 실전에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상대 막 버프 막 거는데 주문 파괴자 딱 걸면은 야 내가 그때 서린 안 짓기 잘했지 라고 물론 생각 들어요. 근데 그럴 때보다 많은 때 딱 4턴이야 4턴에 상대가 하수가 있고 없고 간에 침묵이랑 아무 상관없는 하수, 침묵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 내가 나갈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4코 4-3으로 나가고 그냥 랩터한테 밟혀서 죽는 거야. 그런데 그때 서린이 있으면은 4코 4-5로 나가죠. 그러니까 침묵이 필요한 상황에 항상 내가 주문 파괴자를 핸드에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반면 침묵이 필요 없는 상황에 주문 파괴자가 나올 확률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 다 생각했을 때 서리바란 서린이 훨씬 좋은 픽이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이거는 뭐 침묵은 광역이 아니지만은 광역도 똑같다는 거죠. 광역은 그래도 한 장은 있어야 되면은 뭐 이게 광역인가요? 사냥꾼을 할 때 폭발의 덫이 꼭 내 덱에 한 장 이상은 있어야 된다. 도적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게 드로우랑 광역을 중시하시는 사람들 이론대로 하면은 칼날 부채는 이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카드입니다. 드로우이자 광역인 카드야. 내가 알기론 이거 한 장밖에 없어. 근데 칼날 부채는 내 덱에 있으나 없으나 하는 카드예요. 이거 많을 때 그냥 결국 끝까지 핸드에서 놀다가 그냥 드로우 하나 돌려받으려고 쓰게 되고, 칼날 부채가 좋은 카드라고 말하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요, 투기장에서. 근데 이게 광역이자 드로우인데, 그러니까 모든 카드를 평가할 때 있어서 그 카드의 능력과 효율을 보는 거지. 불기둥이 지금 제 덱에 있죠. 광역이어서 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역이어서 집은 게 아니라 불기둥이어서 집은 거야. 그 점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불기둥을 몇 장을 집는 것이 좋으냐. 불기둥이 그럼 그렇게 좋은 카드야? 나올 때마다 다 집었어. 불기둥 5장. 그 덱에 이제 12승 가겠네. 했다가 망했어.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카드가 몇 장을 초과할 경우 원래 그 카드의 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고코스트 카드들은 초반에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위력이 강력하지만은 결국 초반에 내가 핸드에서 놓이다가 영능만 쓰다가 이제 나중에 쓰고 역전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겠죠. 따라서 불기둥도 능력 자체가 이게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불기둥을 너무 많이 집으면은 결국 그리고 내가 지는 판들 보잖아요. 불기둥을 써도 계속 정리만 하고 내가 필드에 충원을 할 수는 없어서 상대도 매턴마다 카드 한 장은 뽑잖아. 카드 한 장이 보통 하수인이에요, 투기장에서는. 그럼 그거 하나씩만 계속 내줘도 불기둥으로만 다 잡아놔야겠다. 그게 불가능해요. 최4 이상인 경우, 4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가 어느정도 맞춰서 내면은 불기둥이 결국 1대2 교환, 1대1 교환 이런 식으로 쓰이다가 결국 내가 핸드가 먼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신성화나 불기둥 같은 걸 어느정도 개수 제한은 둬요. 개수 제한은 두는데 거기서도 또 이론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그 개수 제한은 절대가 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은 불기둥의 최적 개수는 저는 3장이라고 봅니다. 2장 또는 3장. 그러니까 2장 또는 3장일 경우에는 불기둥으로 인해서 망하는 경우가 잘 안 나와요. 근데 4장부터는 불기둥이 너무 많은 걸로 인해서 정작 나갈 수가 없는 경우가 조금 생기고 눈보라가 되게 있을 경우에는 불기둥에 합쳐서 계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눈보라랑 불기둥이랑 별개로 했다가 불기둥 4장, 눈보라 2장 이렇게 집어버리면은 6코스트 타이밍에 상대는 돌주먹 오고 내는데 나는 눈보라 씁니다. 그러면 2뎀 주고 한 턴 쉬게 하고 그리고 상대는 또 전쟁 골렘 내는데 나는 그때 불기둥 뽑는 거야. 그러니까 불기둥이랑 눈보라의 개수는 합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불기둥의 이제 그러니까 최적 개수를 2장에서 3장으로 치는데 4장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기복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그거는 불기둥을 내가 이제 마법사로 덱을 구성했어. 투기장에 들어가서 불기둥을 3장까지 집었어. 야 신난다. 3장 나왔다. 근데 불기둥이 4번째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탁베이더가 불기둥 4장은 집지 말랬어. 불기둥을 안 집어버려. 가 아닌 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불기둥이랑 같이 나온 카드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4번째 나온 불기둥이랑 같이 나온 카드가 누구 있죠? 민물악어랑 어린 용매랑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불기둥 4장을 집으면 큰일 나니까 민물악어를 대신해서 집겠다. 그게 아닙니다. 얘네들은 안 좋은 카드니까 차라리 불기둥이 1대1 교환으로 사용되는 한이 있더라도 7코스트 4점으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오히려 불기둥 필요할 때 들어올 확률이 좀 더 늘죠. 그런 거 생각하면 민물악어를 불기둥에서 대신해서 집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나온 카드들이 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하셔야 되고 단지 불기둥이 지금 한 장도 없는 덱에서 서린이랑 같이 불기둥 나왔어. 그러면은 불기둥을 보통 무조건 집죠. 근데 불기둥이 3장인 상황에서 서린이랑 같이 나왔어. 그리고 4코스트 핫수가 아주 충분한 것 같진 않아. 그럴 때 서린을 집으시라 이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불기둥이 2장일 때 불기둥 3장째랑 서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고 단지 탁베이더 리스트하던지 보편적으로 어떤 카드의 강약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래서 이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게 1픽 기준이다, 2픽 기준이다. 보통 카드는 1픽으로 할 수가 없어요. 1픽은 무조건 희귀 등급 이상의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2번째 픽 기준이면은 다른 걸 딱히 참고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자체로 더 좋은 걸 집게 된다. 그러니까 탁베이더 리스트에서 이제 좋은 카드냐 나쁜 카드냐 그 우열을 가린 것도 다 그걸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변수가 있다는 거죠. 덱을 집다 보다 보면은 이런 콤보라든지 마나 커브를 고려하든지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결국 신성화란 그러니까 불기둥이 몇 장 이상을 집으면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정해놓지는 않는다는 얘기고요. 굳이 편의를 돕고자 해서 얘기한다면은 3장을 마지노선 넣어본다 이거죠. 보통 4장까지는 신성화나 불기둥을 집을 필요가 없다. 제이나! 그 상대는 제이나! 후회하게 해드리죠. 제 마법이 당신을 조각낼 거예요.
영구나 변이